여러분, 벽돌책 리뷰 아무나 하냐고요? 네, 아무나 합니다. 대충 이렇게만 시작하면요. 저는 이 방법으로 이 책도, 그리고 이 책도 가벼운 일독에 성공했고요. 이 중에 2독, 3독을 이어간 책들은 책이 아니라 아예 공책이 되어버렸어요. 꼼꼼하게 너무 잘 읽었습니다. 제가 완독에 성공한 책들은 차차 올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벽돌책 1독의 벽을 가볍게 허물 수 있는 신박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니, 2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달한북의 김효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들을 10분 만에 고르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책들, 특히 온 세상이 읽었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못 읽은 그런 책들 중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책들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읽어내는 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사피엔스 같은 벽돌책은요, 솔직히 리뷰는 감히 시도도 못하고 일독 자체가 허들이잖아요? 또 며칠을 고생해서 한번 읽었다고 해도 책을 덮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싶을 때가 많아요. 정말 허무합니다. 이거 제 얘기 맞고요. 제가 이렇게 읽어도 남는 게 없는 독서거지 생활을 몇 년을 하고 깨달은 건데요. 문학과 비문학은 완전히 다르게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예를 들자면 문학은요, 결말을 미리 알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작가가 정한 코스대로 차례차례 먹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비문학은요, 그렇게 하면 망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비문학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바비큐 같은 거예요. 주재료를 가져다가 작가와 함께 직접 굽고 먹으면서 또 굽고 하는 방법이 그 맛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책의 재료들을 얼마만큼, 어느 정도 익혀서 먹을지 결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접근 방법만 다르게 해도 일독의 부담이 없어지면서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책 맨 뒤에 있는 찾아보기 있죠? 그 부분을 펼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 종이 낭비 아니야? 나무 걱정, 출판사 수익 걱정하면서 건드리지도 않는 이 인덱스 파트. 여기가 사실은 작가의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에요. 작가가 이 책을 쓰면서 빈도 있게 사용한 재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거든요. 우리 알잖아요. 어차피 이런 빅히스토리 인문학 책들은 한 번 읽는다고 해서 절대로 머릿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어차피 남는 게 별로 없을 거라면 내가 먼저 남길 내용을 정하고 읽는 게 어떨까? 황무지 같은 우리의 뇌가 아니라 작가의 뇌를 통해서 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고 아무런 기대 없이 책을 폈는데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책을 혼자 읽어 나가다가 우연히 독서클럽까지 열게 되었고요. 자, 책을 레시피북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목차가 요리법을 소개하는 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맨 뒤에 찾아보기는요? 보통은 존재 이유도 묻지 않는 이 인덱스 파트가 말이죠.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책의 주 재료가 전부 들어있는 키워드 창고입니다. 요리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레시피 이전에 재료부터 확인해야 하잖아요. 독서도 똑같아요. 필요에 의해서 이 책을 읽어야겠다 결심했다면 키워드 찾기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방법은 정말 단순하기 때문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인덱스 첫 장을 슬슬 넘기면서 10번 이상 언급되는 단어들마다 찾아서 표시하는 거예요. 책마다 다르지만 인용이 많이 되어서 페이지 블록이 보이는 곳을 집중적으로 찾아보세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보시면 DNA부터 시작해서 가톨릭, 고고학자, 공산주의, 과학혁명, 기독교, 나폴레옹 이런 단어들이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힌두교로 끝납니다. 이제 이 단어들을 같은 종류로 나눠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종교, 무슨 주의, 혁명, 나라 이름도 많이 나오고요. 상상의 질서, 행복, 신용 같은 추상어도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이 단어들 중에서 개념어를 뽑아낼 거예요. 이게 처음 할 때는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단계를 쉽게 넘어가는 꿀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 단어의 정의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답이 잘 나오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를테면 돈, 행복, 신용, 질서, 역사 같은 단어들 말이에요. 돈의 정의가 뭘까? 행복의 정의는? 역사를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질문하면서 제가 뽑은 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간단히 정리한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이제 책 읽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목차를 펴자마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단어들이 목차에 그대로 등장하거든요. 각종 혁명, 돈, 제국, 종교, 산업, 행복.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같은 키워드들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면 맥락을 잡고 가는 독서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 결국 우리가 인문학책을 읽는 목적은 읽고 나서 짧게라도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인데 그때 이 키워드들을 쓰지 않고는 정리가 불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줄줄이 키워드를 잡고 바로 서문으로 가셔도 되는데 사피엔스 정말 읽고 싶지만 요즘 잘 시간도 없다 하는 분들을 위한 꿀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서문을 읽고 바로 1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찾아보기로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표시한 키워드들을 보면 그 옆에 인용된 페이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한 페이지인데 그 키워드가 3, 4페이지에 걸쳐 나오는 구간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꽤 많습니다. 이 구간들을 먼저 찾아 읽으면 주요 단어들을 긴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혁명이니 주인이 하는 단어들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서 상상의 질서라는 부분을 처음으로 선택했어요. 여기에 보면 177페이지에서 182페이지까지 나와 있고 그 뒤로도 189쪽까지 이 이야기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로 177페이지를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발췌한 부분들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진리를 신뢰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상의 질서란 사악한 음모도 무의미한 황산도 아니다. 그보다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연의 질서는 안정된 질서다. 설령 사람들이 중력을 믿지 않는다 해도 내일부터 중력이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이와 반대로 상상의 질서는 언제나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고 신화는 사람들이 신봉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상상의 질서를 보호하려면 지속적이고 활발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상상의 질서는 폭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일부 있어야 한다. 인간의 모든 집단 행동 중에서 가장 조직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폭력이다. 어떤 사회의 질서가 군사력에 의해 지탱된다고 말하는 순간 군대의 질서는 무엇이 유지하는가 하는 의문이 당장 떠오른다. 오로지 강요에 의해서만 군대를 조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소한 일부 지휘관과 병사는 신이든 명예든 조국이든 남성다움이든 돈이든 뭔가를 진심으로 신봉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의 질서를 믿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까지만 읽어도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실제로 저는 1회독 때 600페이지 중에서 겨우 6, 70페이지 정도만 듬성듬성 흥미를 갖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그 10%를 조금 넘는 내용이 마치 직소 퍼즐처럼 작용해서 책의 다른 조각들을 더 찾아보고 싶다. 내가 아직 모르는 빈 공간을 채우고 싶다는 행동의 트리거 역할을 했어요. 사실 엄연히 말하면 이런 방법의 일독이 제대로 된 독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뇌 입장에서는요, 이게 꽤 강력한 시작의 방법입니다. 뇌속임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대충 시작해야 완성까지 갈 확률이 높거든요.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나오는 2분 시작의 법칙 아시죠? 뇌는 그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발동이 걸리면 바로 관성이 붙어서 작은 결말이라도 보고 싶어 하거든요. 드라마도 예고편을 감쯤만 나게 보면 본편이 더 기다려지잖아요. 이 방식이 딱 그 욕구를 만들어줍니다. 뇌는 목적이 없으면 금방 지쳐요. 반대로
키워드를 먼저 정해두면 그게 표지판이 돼서 그저 수동적일 수 있는 읽기가 적극적인 탐색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해력이 전혀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법 덕분에 사피엔스를 부담 없이 일독할 수 있었고, 그게 끝이 아니라 2독, 3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책을 공책처럼 쓰면서 읽고, 적고, 느낀 점을 공유 드릴게요. 유발 하라리의 역작 사피엔스. 이제 출간된 지 10년이 넘어서 그냥 보내줘야 하나 아쉬워하셨다면은 마지막으로 딱 한번 이 인덱스 독서법 한번 시도해보세요. 너무나 간단한 이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첫째, 일단 찾아보기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키워드를 찾기. 둘째, 그 중에서 인용의 양이 많은 페이지로 가서 대충 읽어보기. 이게 끝입니다. 사기스러운 방법이지만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책장으로 가셔서 몇 년째 구석에 박혀있는 비문학 책들 꺼내보시고요. 연필 하나 들고 찾아보기 부분으로 바로 가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의 피드백 기다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